당신이 믿었던 모든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 서울의 작은 골목과 지하철에서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는데요. 이 모든 비밀이 사실인지 직접 보고 느껴보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이 신비로운 이야기가 당신 앞에 펼쳐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시안 포사이스라고 해요. 저는 영국에서 국제교통 시스템 혁신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유럽과 북미에서 최고의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는데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나라의 시스템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느꼈고 우리 아이디어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것이라고 믿었어요. 저는 저희와 같은 최상위 국가들만이 최고의 교통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게 한국은 혁신의 거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제 핸드폰이 급한 메시지로 울렸어요. 제 상사 리처드 윈슬로우님께서 보내신 메시지였어요. 저에게 급한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급한 회의는 매우 드물게 열렸어요. 보통 큰 문제나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때만 소집했어요. 저는 호기심과 약간의 긴장감이 섞인 마음을 느꼈어요. 오늘은 무엇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 라는 생각에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어요. 저는 바쁜 사무실 건물 복도를 재빨리 걸었어요. 복도에는 프린터 소리, 사람들의 낮은 대화 소리, 그리고 키보드 타자 소리가 가득했어요. 지나가는 동료들은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어요. 뭔가 평소와는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 테이블 위에 수많은 서류, 차트, 그리고 프로젝트 계획서가 놓여 있었어요. 회의실에는 여러분들이 계셨어요. 테이블 머리 쪽에는 리처드 윈슬로우님께서 계시고 그 옆에는 미국에서 오신 진지한 교통 전문가 에드워드 포스터님께서 계셨어요. 두 분 모두 매우 집중하시고 차분해 보이셨어요. 저는 약간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리처드 윈슬로우님께서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저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과 함께 일할 예정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늘 아시아에서 일본이 기술과 혁신의 선두라고 들었고 한국을 첨단 아이디어가 있는 곳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 생각 속에서는 한국은 우리나라나 일본의 훌륭한 시스템과는 거의 비교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다른 분들도 같은 놀라움을 느끼시는지 궁금했어요. 동료분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걱정이 섞여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에드워드 포스터님께서 한국은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꼭 탐색해야 합니다. 라고 덧붙이셨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저는 그분께서 정말 한국의 혁신력에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의심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호기심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가졌던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늘 한국은 작고 최상위 국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다르게 생각해보라는 요청을 받은 느낌이었어요. 회의는 계속되었고 저는 한마디 한마디 귀담아 들었어요. 회의실에는 새로운 교통 아이디어를 담은 다이어그램과 안전과 속도 개선을 보여주는 차트들이 가득했어요. 차트에는 밝은 색상이 사용되었고 디자인은 현대적이고 신나 보였어요. 프레젠테이션은 상호작용적이었고 저는 효율적인 선로 위를 달리는 기차, 교통 상황에 맞춰 똑똑하게 움직이는 버스, 그리고 마치 잘 맞물린 기계처럼 작동하는 도시를 상상하게 되었어요. 저는 마치 큰 발견의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 자신의 의심을 떠올리며 아마 제가 너무 고집이 셌던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어요. 리처드 윈슬로우님과 에드워드 포스터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저를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게 만들었어요.
두 분의 말씀은 직접적이고 희망이 가득 차 있었으며 저를 이 새로운 모험에 초대하셨어요. 저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상상을 하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 회의실에서 저는 때로는 뜻밖의 만남이 우리의 눈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비록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 한국을 경시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호기심이 생기고 배울 준비가 되었어요. 저는 예전의 생각들을 접어두고 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이 프로젝트에 최선을 다하면 한국 교통 시스템의 진정한 가치와 혁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어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설렘과 결심이 섞인 마음을 느꼈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제 생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무언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미소 지었고 앞으로 펼쳐질 모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어요. 회의를 마치고 나서 저는 혼란과 호기심이 섞인 마음으로 회의실을 나왔어요. 한국에 대한 생각을 계속 떨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항상 몇몇 나라만이 세계 최고의 교통 시스템을 이끌 수 있다고 믿어왔고 한국은 그런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제가 제 책상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리처드님과 에드워드님께서 보여주신 차트와 다이어그램, 그리고 열정적인 목소리가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제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해왔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 후 오후에 제가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했을 때 오랜 친구 민서님의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민서님은 지금 한국에 계시고 작지만 성공적인 IT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면서 문화 가이드도 해주시고 계세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민서님이 항상 친절하고 열정적이셨던 기억이 났어요. 민서님의 메시지에는 캐시안 꼭 서울에 오세요. 이곳의 교통 시스템은 정말 놀라워요. 변화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답니다. 의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믿어보세요. 한국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해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서님의 그 말씀을 읽고 제 마음 한켠에서 작은 설렘이 피어올랐어요. 비록 아직도 한국에 대해 약간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민서님의 메시지는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저는 회의에서 들은 모든 내용들을 떠올리며 민서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실지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직접 보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고 결국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한번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한국으로 가서 제 오래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한국 여행을 준비했어요. 간단한 한국 문화 관련 기사들을 읽었고 서울의 사진들을 보면서 이 도시가 어떤 곳인지 상상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도 몇 개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같은 표현들을 연습했어요. 연습할 때마다 저는 분주한 거리와 밝은 불빛, 그리고 친절한 미소가 넘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출발 날이 다가올수록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이 들었어요. 출발하는 날 공항은 바쁘고 생동감이 넘쳤어요. 저는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지 궁금해졌어요. 아침 회의 때 들은 말씀과 민서님의 격려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딛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곳에서는 제가 오래도록 품어왔던 생각들이 도전받고 바뀔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들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는 조용히 앉아 구름을 바라보며 서울에서의 생활을 상상했어요. 현대적인 건물들, 첨단 교통 시스템, 그리고 공동체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저는 유럽과 북미의 익숙한 시스템에만 머물러 있었던 제 마음이 새로운 것을 배워 놀랄 수 있을지 기대했어요. 드디어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현대적으로 보이는지에 감탄했어요. 공항 곳곳에는 여러 언어로 된 안내판과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제가 전에 본 적 없던 첨단 시설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짐을 찾으며 시원하고 상쾌한 한국의 공기 속으로 나섰어요. 그 순간 저는 안도감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어요. 공항을 처음 걸어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따뜻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곳의 분위기는 제가 집에서 익숙하게 보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저는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고, 한국이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작고 하찮은 나라가 아니라 에너지와 혁신, 그리고 가능성으로 가득한 곳임을 곧 깨달았어요. 호텔로 가는 길에 저는 민서님께 전화를 걸어 첫인상을 나누고 싶었어요. 제 여행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저는 새로운 것을 보고 배우며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예전의 고정관념을 모두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이 기회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어쩌면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는 희망과 기대를 느꼈어요. 앞으로 한국에서 펼쳐질 모험들이 정말 기대되었고, 배우게 될 놀라운 교훈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고,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서울의 거리는 분주하고 밝았어요. 형형색색의 간판과 반짝이는 불빛들로 가득했어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건물들이 보였고, 인도에는 목적을 가지고 빠르게 걸어가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깔끔해 보였어요. 저는 깊게 한숨을 들이마시며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 발견할 것들이 너무나 기대되고 궁금했어요. 저의 호텔은 도심 근처의 활기찬 지역에 위치해 있었어요. 분주한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사람들의 따뜻한 인상을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반갑게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전에 한국에 대해 책으로만 읽어봤었지만 서울의 생생한 에너지는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감동이었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 분주한 시장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수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거리 공연자의 리듬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가 하나의 노래를 부르는 듯 했어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동네를 탐험하기 위해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시원하고 맑은 공기가 느껴졌고 건물 사이에 숨은 작은 공원들을 보았어요. 한 분수대 옆에 잠시 멈춰 서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모습은 소박했지만 저에게 평화와 희망을 주었어요. 저는 여기는 단지 첨단 기술과 현대적인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과 공동체가 있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유명한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이곳은 매우 칭찬받는 교통 시스템을 직접 보기 위해 가게 되었어요. 지하철역은 넓고 여러 언어로 된 밝고 선명한 안내판들로 가득했어요. 역에 들어서자 현대적인 디자인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바닥은 흠없이 깨끗했고 벽에는 열차 도착 시간과 방향을 알려주는 디지털 디스플레이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국어, 영어, 그리고 몇몇 다른 언어로 안내방송이 들리는 것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마치 여기 저에게 다가와 한 걸음 한 걸음 안내해주는 것 같았어요. 지하철 내부에서 저는 투명한 스크린 도어가 플랫폼을 따라 줄지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들은 마치 유리처럼 보였고 환경의 안전함을 더해주었어요. 저는 영국의 시스템이 때로는 이런 첨단 디자인에 비해 구식으로 느껴졌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여기서는 모든 세부 사항이 사람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 계획된 것 같았어요. 저는 플랫폼에 서서 열차가 도착할 때 도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열리고 닫히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심지어 한 현지 승객과 역무원 사이의 대화를 우연히 들을 수 있었어요. 한 승객은 여기 모든 것이 정말 정확해서 매번 이용할 때마다 안전하고 돌봄을 받는 느낌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분의 말이 제 마음에 크게 울려 퍼졌고 저는 한국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지하철 이용 후 저는 역 근처의 작은 카페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 카페는 아늑했고 큰 창문 덕분에 햇빛이 듬뿍 들어왔어요. 저는 테이블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주문했어요.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이 이야기하고 책을 읽으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분위기는 따뜻하고 편안했어요. 저는 카페 주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주인께서는 이 카페가 지역 예술가와 혁신가들이 모이는 만남의 장소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주인께서는 한국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열정이 전염되어 저는 이 도시와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하루 동안 저는 곳곳에서 새롭고 흥미로운 것들을 경험했어요. 신선한 과일, 채소, 그리고 전통 간식들을 파는 지역 시장을 방문했어요. 시장은 밝은 색과 독특한 향기로 가득했어요. 저는 떡볶이라는 작은 간식을 한 입 먹어보았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한번 맛보자마자 매료되었어요. 이전에 먹어본 것과는 너무나 다른 맛이었고 제 마음은 이곳의 풍부한 문화에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제 한국에 대한 시각이 점점 바뀌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의심과 옛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어요. 한국은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작고 하찮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대신에 친절한 사람들, 똑똑한 기술, 그리고 깊은 공동체 의식이 넘치는 활기차고 혁신적인 곳이었어요. 저는 마치 새로운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곳은 약속과 놀라움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오늘 경험한 모든 것을 계속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은 현대 기술과 전통적인 따뜻함이 어우러진 곳임을 깨달았어요. 제 의심은 천천히 존경과 감탄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아직도 탐험해야 할 것이 많다는 생각에 저는 앞으로의 여정이 더욱 기대되었어요. 어느 오후 저는 서울의 지하철을 타고 더 많은 곳을 탐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절대 잊지 못할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막 기차에서 내린 후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노신사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한순간 그는 차분하게 다음 열차 도착 시간을 보여주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옆에 서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 순간 균형을 잃고 땅에 넘어졌어요. 저의 심장이 쿵하고 멈추는 듯 했어요. 평소 조용하게 잘 운영되는 시스템의 허밍 소리로 가득했던 플랫폼이 순식간에 놀람과 속삭임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걱정이 몰려오는 것을 느끼고 다른 승객들과 함께 급히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그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걱정스러운 얼굴들이 보였고 도움을 주러 달려오는 사람들의 빠른 발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한 젊은 영무원님께서 도착하셨어요. 그분은 밝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차분하고 집중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분의 이름표에는 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훈 영무원님께서는 명확하고 자신감 있는 지시를 하시며 동료 몇 분을 신속하게 모으셨어요. 그분들과 함께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며 노신사의 상태를 확인하고 주변 승객들에게 자리를 비워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래야 노신사께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지훈 영무원님께서 노신사 곁에 무릎을 꿇고 친절하게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을 자세히 지켜보았어요. 그분은 부드럽고 안심이 되는 목소리로 선생님, 제 말씀 들리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노신사는 신음하며 천천히 일어나려고 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분명히 통증을 느끼고 계셨어요. 지훈 영무원님께서 차분하게 말씀을 이어가시는 동안 다른 동료 한 분이 근처 영무실에서 휴대용 응급처치 키트를 가져다 주셨어요. 저는 그 신속한 대응에 걱정되면서도 감탄했어요. 이렇게 바쁜 지하철역 한복판에서도 매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곳 직원들이 잘 훈련되어 계시고 모든 승객의 안전을 깊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주변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괜찮을 거예요. 정말 잘 돌봐주고 있어요. 라는 따뜻한 격려의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몇 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응급의료팀이 지훈 영무원님과 동료분들로부터 노신사의 관리를 넘겨받았어요. 저는 지훈 영무원님께서 노신사를 조심스럽게 넘기며 계속해서 부드럽게 안심시키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요. 구급차 문이 닫히는 순간에도 지훈 영무원님께서는 모인 승객들에게 침착하세요. 모든 것이 잘 통제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안심시켜 주셨어요. 그 사건이 끝난 후 저는 한 역 관리자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분께서는 이곳의 안전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응급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팀원이 자신의 역할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점이 그분의 눈빛에서 자랑스럽게 드러났어요. 승객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 경험은 저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어요. 저는 교통 시스템의 진정한 강점은 단순히 현대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뒷받침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돌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위기 상황에서 지훈 영무원님과 그 팀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시스템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극적인 순간은 제 눈을 뜨게 한 계기가 되었어요. 그날 늦게 지하철역을 떠나면서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응급 상황에 아직도 마음이 흔들렸지만 동시에 이 시스템을 만들어준 사람들에 대한 점점 커지는 존경과 감탄을 느꼈어요. 위기 상황에서 도와주려는 그들의 준비된 모습은 한국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나라임을 보여주었어요. 이 사건은 제 여정의 전환점이 되었고 제 한국에 대한 시각이 영원히 바뀔 것임을 확신하게 해주었어요. 지하철에서 일어난 극적인 사건 이후 제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가득했어요. 그날 나머지 시간 동안 저는 천천히 그때 본 것들을 곱씹으며 정리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분명히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의심을 가지고 한국에 왔지만 이곳 사람들의 따뜻함과 효율적인 모습 덕분에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교통공사의 안전팀 책임자 김지훈님을 만났어요. 저희는 그분의 본사에 있는 밝고 현대적인 회의실에서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었어요. 김지훈님은 친근한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로 저를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그분께서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실시간 데이터 시스템, 첨단 안전 조치,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된 훈련 프로그램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설명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들렸어요. 저는 열차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화면과 지하철 전체 네트워크의 디지털 지도를 보면서 집중해서 들었어요. 화면에는 숫자와 색상이 실시간으로 바뀌어 마치 도시 전체가 살아 움직이며 함께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김지훈님께서는 또한 시스템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국이 과거의 실수에서 배워서 대중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모든 개선은 사람들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모든 승객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열정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기술을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시스템을 특별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지하철역 근처의 작은 동네 카페를 방문했어요. 그 카페는 아늑했고 큰 창문으로 따스한 햇빛이 쏟아졌어요. 저는 나무 테이블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주문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한쪽 구석에서 몇몇 10대들이 이야기하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경쾌했고 그 에너지가 카페 전체에 가득 찼어요. 저는 카페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은 친절한 중년 남성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동네에 대한 이야기와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 한국에서는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큰 변화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고 제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가치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해가 저물어 가던 저녁 저는 한강을 따라 걸었어요. 강물은 잔잔했고 저무는 해의 부드러운 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하며 음악을 연주하며 신선한 공기를 즐기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고 친구들이 강변을 따라 조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한 벤치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하늘이 변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 평화로운 순간에 저는 한국이 단순히 첨단 기술과 분주한 거리만 있는 곳이 아니라 공동체, 자연, 그리고 소박한 즐거움까지 함께 가진 곳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응급 상황에서 보여준 지하철 직원들의 따뜻함, 명확하고 조직적인 교통 시스템, 카페에서 나눈 따뜻한 대화, 그리고 강가에서의 평화로운 시간들, 이 모든 경험들이 한국이 풍부하고 배려심 깊은 정신을 가진 나라임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저는 이곳과 이곳 사람들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품었던 의심은 서서히 감탄과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민서님께 전화를 걸어 제 생각을 나누었어요. 민서님, 불과 며칠 만에 너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작고 중요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혁신과 따뜻한 마음이 넘치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서로 진심으로 배려하며 모두 함께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자 민서님께서는 따뜻하게 웃으시며 캐시한 그런 말씀을 들으니 정말 기뻐요. 한국에는 보여드릴 놀라움이 정말 많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발견을 하실 거예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민서님과의 그 대화는 저를 미소 짓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번 여정이 단순히 프로젝트를 위해 할 일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서울의 다른 곳들도 방문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문화와 기술에 대해 더 배울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호텔 근처의 한 조용한 공원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저는 진정한 발전은 단지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배려와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기서 배운 교훈들은 제게 영원히 남을 것이고 저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시각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변화시킬 거라고 확신했어요. 제 마음은 온전히 채워졌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준비가 되어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스스로 미소 지으며 한국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국을 깊이 이해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 보낸 날들이 지나면서 제 안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과 이곳 사람들에 대해 예상치 못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제 마지막 날 호텔 근처 작은 공원에 앉아 있을 때 제 여정이 끝난다는 사실에 기분이 복잡했어요. 기뻐하는 마음과 약간의 아쉬움이 함께 느껴졌어요. 저는 깊게 한숨을 들이마시며 초록빛 나무들, 아이들이 놀며 내는 부드러운 웃음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따스한 웃음을 바라보았어요. 그 고요한 순간에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새로운 생각들이 자리 잡았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깨달았어요.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분주한 지하철역,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그리고 만난 모든 분들의 따뜻함을 떠올렸어요. 특히 노신사를 돌봐주신 지훈 영무원님과 그 팀의 빠른 대처와 따뜻한 미소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분들의 신속한 행동은 진정한 발전이 첨단 기술만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마음에서도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한적한 카페 주인께서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큰 변화를 만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기억했어요. 그리고 민서님과 나눈 긴 대화도 생각났어요. 민서님께서는 미래의 한국에 대한 희망과 설렘으로 제 마음을 가득 채워주셨어요. 이런 모든 순간들이 제 마음에 깊은 자국을 남겼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강을 따라 한 번 더 산책하기로 했어요. 강은 잔잔하게 흐르며 저녁 하늘의 아름다운 색들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소풍을 즐기고 연인들은 강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저는 한국의 부드러운 환대가 제게 전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보이는 모든 것, 들리는 모든 소리가 이곳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저는 한국이 단지 업무 때문에 방문한 곳이 아니라 제 마음의 일부가 되어버렸음을 깨달았어요. 벤치에 앉아 저는 노트북을 꺼내 제 생각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교통 시스템이 마치 완벽하게 맞물린 오케스트라처럼 각 부분이 제 역할을 완벽히 해내는 모습을 적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도움의 손길 덕분에 모든 어려움이 작게 느껴지고 하루하루가 더욱 밝아진다는 사실도 적었어요. 맛있었던 떡볶이와 신선한 굴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맛에 놀라고 기뻤던 순간들도 함께 적었어요.
글을 쓰면서 저는 예전의 의심들이 사라지고 대신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한 존경과 감탄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마지막 작별 만찬을 위해 민서님과 만났어요. 우리는 부드러운 조명과 경쾌한 음악이 흐르는 작은 식당에 앉았어요. 맛있는 한식 요리 한 접시를 나누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민서님께서 캐시안, 당신은 귀국하면 무엇을 하실 건가요?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잠시 멈췄다가 저는 진정한 혁신은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 공동체,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 소중한 교훈들을 제 나라로 가져가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민서님께서는 행복과 희망이 가득 찬 눈빛으로 당신도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대화는 따뜻하고 약속으로 가득 찼어요. 민서님께서는 자신의 도시에서 진행 중인 새로운 프로젝트들과 젊은 사람들이 기술을 이용해 일상생활을 개선해 나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분의 열정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저는 제 나라에서도 사람들을 진심으로 돌보며 스마트한 기술과 따뜻한 마음을 결합한 더 나은 교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만찬 후 저는 서울의 활기찬 거리를 한 번 더 걸어보았어요. 도시 전체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밝은 불빛과 바쁜 얼굴들이 곳곳에 보였어요. 저는 큰 기대감과 가능성을 느꼈어요. 이별의 인사는 영원한 작별이 아니라 곧 다시 만나요라는 의미임을 알았어요. 제 자신에게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제 나라와 한국 사이에 다리를 놓겠다고 약속했어요. 출국하는 날 저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도시를 뒤돌아보았어요. 감사함과 결심이 섞인 마음으로 저는 제 여정이 저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를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눈으로 한국의 아름다움, 혁신,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직접 보았어요. 위기 상황과 따뜻한 배려의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공동체의 힘과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제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다짐했어요. 한국의 정신을 제 나라로 가져와 두 나라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다고 느꼈어요. 저는 혁신이 자비와 만나고 작은 친절 하나가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구름 위를 날며 제 인생이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와 정보를 전해드릴 테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